안녕하십니까. 노자 읽는 최경렬입니다. 오늘 6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4장에서 꽤 길어요. 꽤 깁니다. 꽤 긴데다가 이 죽간본에도 좀 얘기할 게 있어서 오늘 좀 본문이 좀 깁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다행이 아니라 원래 그렇지만 긴 문장은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말을 많이 했다는 것만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코멘트 할 여지가 없이 읽으면 그냥 해석이 되는데 이 짧은 문장일 때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긴 문장인데도 주간본이 있는 거면 고번 형태를 갖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단 한번 읽어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안 이지, 기미조 이모, 기취 이반, 반자 이상하죠. 기미 이산이라. 위지어 미주하고 치지어 미란이라. 합포지목은 생어호마라고 구충지대 기어 루토하며 천리지행 시어 족하니라. 여기서 끊겠습니다. 위자 폐지하고 집자 실진이라. 시로 성인 무이라 고로 무펜이라. 무집이라 고로 무실이라. 민지종사 상어 기성이 폐지라. 신종여시즉 무폐사라. 시로 성인은 욕불욕이라 불귀 난득지환이라. 학불학이라 복중인지 소관이라. 이보 만물지 자연 이 불가민이라. 두 문단으로 끊을 수 있겠습니다. 63장에서 이 작은 일을 도모해서 작을 때 일을 도모해서 큰 해야지 나중에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그 일조차도 어렵게 해야 어려운 일이 없이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앞에 부분, 전반부는 그거랑 비슷합니다. 이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두 개는 전혀 다른 글을 갖다 합치시킨 거기 때문에 굳이 두 개를 일부러 연관시켜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 시어 조카까지는 이제 한 단락이고 뒤에 부분은 다른 얘기로 보는 게 낫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안이지 기미조 이모 기취이반 기미이산이라. 위지어 미유 치지어 미란이라. 편안할 때 지탱하기 유지하기 쉬우며 아직 조짐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도모하기가 쉽다. 물을 때 물렁물렁 소프트할 때 말랑말랑할 때 이 반자는 이 판보 다른 판본에 이게 돼 있어요. 판자 가르다 자르다 부수다라는 뜻이죠. 백서본에 보면 백서본은 워낙 저희가 되어 있는데 이 주간본에 보면 여기 이 판자로 되어 있죠. 이 판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이 왕필본에서는 이 반자라는 건 반수라 그러죠. 이게 물이 이렇게 반만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이제 반만 흐를 때 이거 반수라 그러죠. 성균관 조선시대 성균관이 앞에 이제 천자의 나라에는 이제 태양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온전하게 흐르는 물을 한 바퀴 두르고 이 제국의 나라에서는 국립대학이 천자가 아니니까 반만 흐르게 한다. 그래서 반수란 말을 썼는데 여기서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이게 반이랑 이게 유사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을 때 쪼개기가 쉽고 부수기가 쉽고 미약할 때 흐트르기가 쉽다. 아직 생겨나지 않았을 때에 위지 실천을 하고 아직 난리가 무질서해지기 전에 잘 다스린다. 멋진 말이죠. 항상 그 시작 싹이 조짐이 있을 때 그때 다 미리미리 한다는 얘기죠.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합포지목 한 아름을 포죠. 한 아름이나 되는 나무도
이 털끝에서 시작을 하며 이 싹에서 시작하고 구충이나 되는 누대도 누토. 이 누토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바닥이란 뜻이고 하나는 이제 삼태기란 뜻이죠. 이게 이제 이 백서본 판본에 보면 여기 여기 류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삼태기 이 모양이 담는 글씨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죠. 그리고 이 구층지대로 되어 있고 여기 구성지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성에는 층이란 뜻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층되는 누대 건물을 얘기할 때 구층이라고 쓰지만 구성이란 말도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태기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리고 천리 가는 길도 발 아래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천리지행이라 그래서 이제 앞에는 구층지대는 높이를 얘기를 하고 여기는 이제 거리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해석상은 문제가 없긴 하지만 이게 또 백서본에 보면은 구성지대 그랬고 여기 보면 백인지고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자도 이 어질인자가 사실 같은 글자죠. 이 글자인데 길이 다닐 나타내는 글자죠. 인자 쓰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 태자는 시자죠. 시자의 고형이죠. 그러니까 수길이나 백인이나 되는 수백 미터 되는 높은 곳도 발 아래 시작된다라고 다른 판본에 되어 있는 걸 보면 아마 이것도 왕필본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마 높이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 이 추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63장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뭐 본데 이해도 어렵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층에 대한 높은 건물도 한 삼태기 흙에서 시작을 하고 이 천리 길 아니면 천리에 대한 높이도 발 아래에서 시작된다. 시작 해나가는 걸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부터 이제 전혀 다른 얘기가 시작됩니다. 위자 여기서는 무위가 아니라 인위죠. 인위 억지로 하다 인공적으로 하다. 억지로 행하는 사람은 실패하기 마련이고 꽉 무엇인가를 잡고 있는 사람은 잃어버리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성인은 무위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위하면 패한다 그랬으니까 무위니까 무패가 되겠죠. 집하면 실린다 그랬는데 무집이니까 무실. 인위적으로 뭘 꽉 잡고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잃어버리는 것도 없다. 민지종사 백성들이 일에 종사할 때 백성들은 일을 할 때 항상 거의 다 이루어지는 데에서 실패를 한다. 그러므로 신종여시 유명한 말이죠. 신종여시 끝까지 끝을 신종 끝까지를 그 끝에까지를 처음처럼 신중히 한다면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불욕을 욕한다. 욕망하지 않는 것을 욕한다. 그러니까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욕망하는 하는 것이라고는 불욕을 욕망할 뿐이죠. 불욕을 원함으로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또 불악 배우지 않는 것을 배워서 무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회복시켜 준다. 이게 재밌는 말이죠. 여기서 지금 욕은 재화와 관련시켰고 학은 과와 관련시켰죠. 결론이죠. 만물지자 만물의 본래 그러한 모습을 도와줄 뿐 감히 인위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두 개를 결합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단락은 63장에서 본 성인의 행태와 관련됩니다. 이거 성인하고 관련짓지 않더라도 일상의 금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글도 어렵지를 않습니다. 해석도 크게 까다롭지 않고.
두 번째 단락은 무위에 관한 장이고 마지막 문장이 핵심 키워드죠. 만물지자연 불감위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욕불욕하고 학불학이 좀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이 욕망과 지식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육아와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 거겠죠. 인위를 대표하는 것으로 욕과 학을 들었죠. 욕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지 자연, 욕과 학은 만물지 자연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이 노자의 생각이죠. 만물지 자연에 반대되는 게 이제 인위인데 인위가 욕과 학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욕은 난득지화와 결부를 시켰고 학은 소가와 연결을 지었기 때문에 노자의 사고가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죠. 난득지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나 이런 비싼 이것들은 우리 생활을 하는데 사실 지장이 없어요. 없어도. 근데 이거를 꼭 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진짜 멍청한 욕망이죠. 하나 이제 학의 문제인데 이 도가의 반주지주의는 워낙 유명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이 지식 때문에 잘못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크게 얘기하면 이 지식의 추구가 문명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왔다는 게 이제 노자의 사고 방식이죠. 이 노자가 사회를 보는 시각은 이 반지주의, 그다음에 이 욕망을 갖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삶과 관계없는 욕망을 갖지 말라는 게 이제 이 기본적인 사고 방식인데 이 근본적으로 이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은 쉽게 하지만 이게 사실 이제 어렵죠. 모든 사람을 도덕화시킨다는 게 명분은 멋지지만 사실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욕, 불욕, 불욕을 욕망하고 학불학, 배우지 않는다는 걸 배운다는 게 참 이게 생각해 볼수록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서 64장에 정말 읽을 부분은 엄밀히 얘기하면 주간본, 갑본하고 주간본 제가 두 개 썼는데 병본이 있죠. 갑본과 병본이 있는데 주간본은 원래 세 부분이 출자돼요. 갑을병이라서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주간본 말씀드릴 때는 구분이 없이 그냥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겹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64장은 주간본이 갑본하고 병본하고 겹칩니다. 겹치는 부분인데 갑본은 이 작조카라고 그래 전반부가 있고 뒤에 위지자 폐지 후반부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 갑본의 원본을 보면 이 전혀 다른 장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필본은 전혀 다른 장이 두 개로 합쳐진 장이라는 거를 이제 주간본을 보면 명확히 알 수가 있죠. 이래서 출토문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전혀 다른 두 개 장을 인위적으로 아니 논리적으로 억지로 꿰맞힐 필요가 없다는 게 너무 당연해지죠. 앞부분 보면은 이제 문장이 기안냐 이지야 편할 때 유지하기가 쉽다 다 비슷하죠. 여기 이 판자라 그래서 읽기가 훨씬 더 쉽게 돼 있죠. 여기 위지어 기 무유야 여기 이제 이게 우자로 돼 있는데 우자는 이제 유자로 돼 있죠. 있기 되네 이렇게 되는 거. 저기 생기기 전에 일을 한다 이게 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중간에 이게 글자가 아니고 중간에 이제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글자들이 생략 글자들이 많기 때문에 훼손되긴 했는데 어쨌든 대의는 대강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면은 임사직이 신종여시 기무패열이 약간 다르죠. 임사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학불학이 아니라 교불교로 되어 있죠. 여기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집지자 실지로 됐는데 이게 잘못 됐는데 이게 원지로 되어 있죠. 원지. 멀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실패하기 마련이고 억지로 뭘 잡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멀어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아마 주간본을 오래된 걸 아마 이제 옛 사고 원형의 사고를 반영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 원지라는 말이 맞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임사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을 임하는 일을 대하는 기준은 끝까지 처음처럼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임사지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주간본 병본에 들어가면 신종약시 요거만 들어가 있어요. 요거가 주간본 인도 이 갑본과 이 병본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병본은 아예 앞에 부분이 아예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앞에서 보시다시피 교불교로 돼 있죠. 학부라 그래서 배우지 않는 것을 배운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가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학과 교가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그 출토문헌이 오리지널 형태에 가깝다고 일단 가정을 한다면 이 교불교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불능위로 되어 있고 이 병본에는 불감위로 되어 있죠. 불능과 불감은 사실 다르죠. 불능은 자기가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불감은 능력이 있는데도 하질 않는 거죠. 네. 이 왕필본은 불감으로 되어 있죠. 성인은 능력이 있는데도 만물지 자연을 도와주기만 할 뿐 인위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감위로 왕필본은 되어 있죠. 재밌는 건 백서본도 다 이 감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주간본에도 갑본과 을본과 병본이 있다는 점은 주간본도 역시 판본이 다양했다는 걸 일단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간본이라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판본이고 오리지널이라고 확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근대에 들어와서 이 원본 뭐 있다 이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쪽 사고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는데 이 주간본의 출토를 보면은 원본이라는 게 A라는 원본이 있어서 그것이 A-1, A-B 이렇게 다른 판본으로 갈라졌을 가능성은 좀 희귀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전승이 다른 겁니다. A, B, C, D라고 각기 전승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전승을 그대로 다 이 주간본의 형태로 이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전승 계통이 달라서 여러 갈래로 아마 텍스트가 전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주간본 병본의 형태가 이 백서본하고 이 문구가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간본 병은 백서본과 비슷하게 시기가 그러니까 늦다는 거죠. 갑본보단 주간본 병이 아마 늦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백서본은 아마 병본을 많이 다루는 거로 볼 때는 이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연대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재밌는 겁니다. 주간 성립연대도 그러니까 균질한 게 아니고 텍스트도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주간 형성 자체도 시간의 이 층위가 다르다는 거죠. 이걸 보면 이 주간본 출토문헌을 통해서 이 문헌을 읽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앞에서 이제 주간본을 얘기를 하면 주간본이나 백서를 얘기하면서 이제 자서, 자학이죠. 글자학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락하게 지내왔고 또 이 출토문헌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이 64장의 경우는 워낙 독특한 성격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주간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출토문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정리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